당뇨 걸리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뭡니까? 과일이죠. 사과 한쪽도 무섭고 포도는 쳐다도 안 보고 감이나 바나나는 꿈도 못 꿔요. 그렇게 참아온 세월이 몇 년이십니까? 그런데 혈당은 왜 여전히 들쑥날쑥한 걸까요? 왜 손발은 시리고 왜 기운은 점점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 달기 때문에 당뇨에 안 좋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할 과일도 있습니다. 제발 좀 드셔야 하는 과일도 있어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세 김창섭 어르신, 혈당 수치만 생각해서 사과, 배, 딸기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계속 180을 넘고 밤마다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제가 권한 건 단감이었습니다. 반개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공복 혈당은 110까지 내려왔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당뇨는 먹는 병이 아니라 모르는 병입니다. 과일 속에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당이 있고 오히려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감, 포도, 바나나, 딸기. 이런 과일들이 당뇨에 해롭다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건 과일이 아니라 당화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흰 쌀밥, 흰 식빵, 감자, 튀김,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들. 정작 이건 드시면서 딸기 몇 개, 바나나 반 개는 못 드신다고요? 당뇨가 무서운 건 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른 채로 오래 머무는 겁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바로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잘 고르고 잘 먹으면 오히려 당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느끼실 겁니다. 과일은 참는 게 아니라 알고 먹는 거라는 걸. 당뇨 때문에 입맛 잃고 기운 빠지셨던 분들, 지금부터 드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을 전공한 뒤 30년 가까이 당뇨와 만성질환 분야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에서 시니어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사와 생활 습관 중심의 치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때문에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알고 먹는 시대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그 사명감으로 정리해드리는 30년 현장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당당히 잘 먹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당뇨 식생활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당뇨 진단받은 순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식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과일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과 한쪽도 무섭고 딸기 몇 알도 불안해서 내려놓고 과일은 그저 달기만 한 금지 품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당뇨는 조심한다고 되는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먹어야 몸이 반응을 합니다. 무작정 피하고 무작정 끊고 그렇게 3년, 5년, 10년을 버티셨던 분들 중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소화는 안 되고 기운은 계속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과일은 전혀 안 드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럼요, 당뇨인데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일 다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드셔야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뇨 때문에 피하던 과일이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드릴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굶을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떤 과일은 먹어도 괜찮은지,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뇨 환자분들도 과일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진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피하는 대신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첫걸음, 지금 이 영상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뇨 때문에 과일도 못 드시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식단 때문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더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덜 아프고 오래 사는 삶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가장 먼저 끊는 이유, 그건 바로 단맛 때문입니다. 달다 혈당 급상승 위험하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달콤함이 전부 같은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당을 줄이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선 밥도 줄이고 국도 피하고 거기다 과일까지 끊게 됩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바나나. 그냥 한 입만 먹어도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공포심의 대부분이 정확한 정보 없이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올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지속 시간이 다릅니다. 단맛은 있지만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올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 못한 채 모든 과일을 싸잡아 피하다 보면 결국은 영양 불균형이 오고 기운 떨어지고 오히려 몸이 회복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정임 여사님은 당뇨 진단받고 딱 3년간 과일을 안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기력이 없고 변비는 심해지고 밤잠은 자꾸 설쳐지고 정작 혈당은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정임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일이 그렇게 나쁘다길래 안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과일이 문제인 게 아니라 모르고 피하는 식단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과일은 왜 당뇨에 괜찮은지, 왜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무조건 굶는 식단이 아니라 먹으면서 지키는 식단. 그 시작이 바로 과일 선택에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할까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화지수, GI라고 부르는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오르느냐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자처럼 GI가 높은 음식은 먹자마자 확 올라가고 고구마처럼 GI가 낮은 음식은 천천히 부담 없이 올라갑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맛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일 속 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포도당과 과당.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놈입니다. 먹자마자 바로 흡수돼서 혈관 안에 당이 확 퍼집니다. 반면 과당은 간을 거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부드럽게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너무 달다고 피하는 포도, 단감, 바나나 같은 과일은 이 과당의 비율이 높습니다. 즉,
단맛은 강하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리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단맛이 나는 과일은 포도당 비율이 높아서 먹고 나면 혈당이 금방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고 당의 구성과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리고 주의해야 할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심해도 되는 과일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포도, 단감, 바나나, 딸기, 홍시가 있습니다. 아니, 포도랑 단감이요? 그거 엄청 달던데요? 맞습니다. 단맛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의 당 구성은 90% 이상이 과당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확 치솟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식사 후나 공복이 아닌 시간에 드시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나나는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도 먹는 과일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지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딸기나 배,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정도 섞여 있어서 당뇨가 있으셔도 한두 조각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나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과일은 뭘까요? 수박, 파인애플, 건과일, 과일즙입니다. 이 과일들은 포도당 비율이 높고 수분이 많아서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즉 먹고 나면 혈당이 계단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쭉 올라가 버립니다. 게다가 과일즙이나 주스처럼 섬유질이 빠져버린 형태로 먹으면 당 흡수는 더 빨라지고 혈당도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수박 한 조각 괜찮을 것 같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에겐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일 선택의 기준입니다. 단맛이 아니라 당의 구성과 당화지수. 이걸 알고 드시면 과일도 당뇨 관리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실천하고 효과 본 방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과일은 결국 양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좋은 과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으로 올바른 시간대에 먹으면 당뇨 환자에게도 훌륭한 자연식이 됩니다. 지금부터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과일 섭취 실천 루틴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1단계. 공복은 피하고 식사 직후나 간식으로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반면 식사 후에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2단계. 한 번에 먹는 양은 작은 과일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예를 들면 바나나 반 개, 단감 반 개, 딸기 56알, 사과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은 간식이지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3단계. 가능한 통째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고 과일즙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즙, 주스, 스무디처럼 갈아 먹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4단계. 매일 먹기보단 일주일에 34회 정도로 조절하세요. 매일매일 먹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단 전반에서 당 섭취가 많지 않은 날 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 중심으로 계획해서 드세요. 5단계. 먹고 나서 혈당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과일을 드신 뒤 1시간 후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과일이 어떤 건지 정확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만 지켜도 과일은 더 이상 두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기운 없고 입맛 없는 날, 딸기 몇 알, 단감 한 조각이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을 피하기만 하셨던 분들, 이제는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맛을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 현명하게 고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당뇨 식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과일 리스트와 5단계 루틴 꼭 메모해 두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뇨 관리, 이제 더 이상 참는 싸움이 아니라 똑똑한 선택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참아오신 분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참는 게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알고 조절하고 똑똑하게 먹는 게 당뇨 식단의 진짜 핵심이라는 걸요.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과일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박정혜 여사님은 7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고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늘 불안정했고 입맛도 없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무기력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딸기 5알, 점심 식후에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기분이었습니다. 밥이 맛있고 산책 나갈 힘이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대구에 사시는 71세 김재규 어르신. 단감은 당뇨에 나쁘다고 믿고 10년 동안 손도 안 대셨는데 공복 혈당은 계속 14만 160대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말씀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 개만 드셔보세요. 식사 후에요. 2달 후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묶여 즐거움도 식욕도 건강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뀌셔야 합니다. 과일은 당뇨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분명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난 무서워서 못 먹겠는데? 다시 먹기엔 불안한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5가지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을 아예 끊는 게 낫지 않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 입맛만 다시지 뭐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건 몸 전체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과일은 비타민 C, 칼륨,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과일까지 다 끊게 되면 면역력 떨어지고 소화력 약해지고 무기력감도 심해집니다. 중요한 건 먹어도 되는 과일을 적절한 양으로 알맞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잘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과 반 개도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손도 대지 말라는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특히 사과, 배, 딸기 같은 과일은 당이 절반은 과당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드신 후에 사과 한 조각 정도, 딸기 5알 정도는 혈당을 확 올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은 당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참는 데 쓰는 힘을 이제는 조절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껍질째 먹는 게 왜 좋나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도와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즉, 같은 사과 반 개라도 껍질 벗기고 먹는 것보다 껍질째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훨씬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농약 걱정되시는 분들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갔다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당뇨약 먹고 있는데 과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과일을 드실 땐 식사와 겹치지 않게 식사 후 12시간 후쯤 소량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즙이나 주스처럼 당만 추출된 형태는 피하셔야 해요.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약효 방해되는 건 대부분 가공당, 정제된 설탕이지 통째로 먹는 과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말고 다른 간식은 뭘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하루 종일 과일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땐 다른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 안 친 삶은 견과류, 껍질째 찐 고구마 한 토막, 당 없는 요거트 한 컵, 이런 것들은 혈당 부담 없이 간식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분 살리는 데는 과일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딸기 한 입, 단감 한 조각이 입안에 단맛을 주고 마음까지 위로해 주는 그 느낌. 그건 다른 음식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건강한 간식도 좋지만 기분까지 챙기고 싶다면 제대로 알고 먹는 과일이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고민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세요. 과일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당뇨 관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오셨죠? 달콤한 과일도, 식사 후의 작은 즐거움도, 혹시 내 혈당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꼭꼭 눌러가며 살아오신 분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과일은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고 먹는 게 위험한 겁니다. 당의 종류, 당화지수, 그리고 과일을 먹는 방법과 순서만 알고 계시면 당뇨가 있어도 얼마든지 맛있고 기분 좋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식단입니다. 무조건 굶고,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참는 식단은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1년, 3년, 5년 갈수록 지치고 무너집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삶의 위로고 일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과일은 안전한지,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맛 때문이 아니라 당의 속성과 흡수 속도 때문이라는 것.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과일 섭취 실천 루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천천히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공복엔 드시지 마시고 식사 직후나 간식 시간에 드세요. 배가 비어 있을 때 과일을 먹으면 당이 너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반면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들과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둘째, 한 번에 1개 이하 소량만 드세요. 단감 반개, 바나나 반개, 딸기 5알, 사과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입이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고 그게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일즙이나 주스는 섬유질이 빠져 있어서 같은 과일이라도 훨씬 더 빨리 당이 올라갑니다. 꼭 껍질째 드시되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넷째,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34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습관처럼 매일 드시기보단 몸 상태를 보면서 간헐적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 식욕이 없는 날 중심으로 계획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과일을 드신 후엔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과일 드시고 1시간쯤 지나서 혈당이 얼마나 변했는지 기록해 보시면 내 몸에 맞는 과일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지만 두세 번만 해보면 딱 감이 옵니다. 이게 진짜 내 몸을 읽는 훈련이에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과일은 두려운 음식이 아니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 사례처럼 딸기 몇 알, 단감 반 개, 바나나 반 개가 혈당만이 아니라 기분까지 살려준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맛있게, 기분 좋게, 그리고 덜 지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분명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나 당뇨라 아무것도 못 먹어 하시는 분들, 그 한마디에 지쳐 계신 분들, 사과 한 조각도 겁나서 못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것만으로 혈당이 잡히고 기분이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리듬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니 오늘 밤부터 딸기 5알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분명 달라집니다.